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고운순결내과 진성림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비욘디에서 유용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진호님, 성찬님, 명유님, 원희님, 민주님, 다슬님, 희주님, 지혜님, 윤영님, 안녕하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 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는 이제 곧 3, 4월 달이 오고요. 미세먼지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환절기가 이제 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서 드시는 약이 바로 기침약, 감기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침약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침약이 굉장히 여러분의 폐를 또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상식의 틀을 깨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 제가 비욘디에서 호흡기 내과에 대해서 강의를 한 지 벌써 40차입니다. 3년이 이제 만 3년이 됐고요. 오늘 40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드시는 약 중에 대표적인 약, 기침약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께 밝히고자 기침약 어떤 때는 약이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기침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실 때도 그럴 거고 버스를 타고 가실 때도 그럴 거고 저야 병원에 있으니까 늘 기침 환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침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약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침 환자가 이렇게 늘어날까요? 감기로 인한 기침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주일 이내에 다 그 기침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침 환자가 폭증하는 이유는요, 단순한 감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기의 질, 미세먼지, 바이러스 감염 이후의 후유증, 역류성 후두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기침은 곧 감기다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공식들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입니다. 기침한다, 이거는 감기다. 이제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침을 하는 원인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요. 굉장히 많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90%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는 감기인 줄 알았죠. 감기인 줄 알고 버텼어요. 시간 지나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진단명을 "저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기침, 1년 동안 기침을 하고 오신 환자분들도 그냥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여쭤보면 "저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실제 그럴까요? 6개월 동안 가는 감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의 그런 6개월 가래 피 나오고 이러는 분들의 기침이 그게 정말 감기 때문에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침을 하는데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나오는 기침은 감기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기침을 하게 될 때는 기침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침의 정체를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침의 종류는요, 감염성 기침입니다. 감염성이라는 건 여러분, 감염은 영어로 infection입니다. infection. 여기 두 번째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두 번째 기침은 염증성 기침입니다. 염증은 영어로 inflammation입니다. 이게 의료인이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감염입니다. 결핵균에 감염이 됐다든지 폐렴균에 감염이 됐다든지 이런 기침을 우리가 감염된 기침이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즉 어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의해서 인펙션된 감염된 기침이 있고요. 두 번째, 염증성 기침이란 건 뭐냐? 이거는 기관지에 말 그대로 감염까지는 아닌데 염증, 인플라메이션이 생긴 겁니다. 이 염증이라는 거는 감염 이후에 후유증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들여 마셨을 때도 기관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유기화학 물질 같은 거를 우리가 공기 안 좋은 데 가서 공기 나쁜 거를 들어 마셨을 때 우리 기관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염증성 기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기침의 또 종류는요, 내 기관지가 다른 사람보다 약간 예민해져 있는, 그거를 우리가 기관지 과민성 기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분의 기관지에는 별로 기침을 유발하지 않는데 유독 내 기관지에는 기침을 유발하는 거죠. 똑같이 사우나에 갔습니다. 나하고 친구하고 똑같이 사우나에 가서 똑같이 한증막을 들어갔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친구는 기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한증막에 있는 그 습도, 과밀한 습도가 기침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과민하다, 기관지가 예민하다, 그런 기침을 우리가 과민성 기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기침이 이제 폐 자체가 손상된 거, 폐실질 손상 기침. 그래서 기침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침 곧 감기, 이런 공식이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침은 이렇게 다양한 최소한 4가지 종류의 기침으로 나누거든요. 원인이 다르니까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침약은 이런 원인을 치료해 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기침은 같은 기침이죠. 기침이란 거는 우리가 컬럭컬럭 나오는 거를 우리가 기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침에 치료하는 방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약으로 해결을 하고 어떤 거는 약보다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 기침이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위험한 기침이 있으니까 빨리, 정말 시간을 빨리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기침이 있고 어떤 기침은 이건 치료 필요 없어, 그냥 뭐 지내도 되는 기침이고, 이렇게 기침이라는 것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니까 치료 방침도 틀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침은 감기다, 이런 인식을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기침은 증상이나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침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기침약이라는 게 그럼 다 필요 없을까? 아니죠. 기침약이 우리한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위험한 포인트라고 빨간 걸로 지금 표시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사들도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침은 그냥 무조건 기침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기침하니까 기침약을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침하면은 그냥 약국 가서 기침약 먹고 아니면 편의점 가서 기침약 사 먹고 아니면 뭐 전통적인 뭐 그거로 따뜻한 물 먹고 뭐 도라지 먹고 배즙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인제 기침약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요, 그냥 감기 걸린 거죠. 삼기도 감염을 우리가 커먼 콜드, 그냥 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감기에 걸린 다음에 그냥 초기 감기에는 기침이 불편하잖아요. 기침이란 게 뭐 그냥 간단히 하면은 불편하지 않는데 또 이 기침이 밤에도 심하게 하고 이러면 좀 우리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침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밤에 잠 못 자는데 가래는 없는 마른 기침이다. 마른 기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래가 심한 경우에는 이거는 기침약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마른 기침인데 밤에 잠을 자기가 불편할 정도의 기침. 그리고 끈적하고 색깔 있는 가래가 안 나올 때, 즉 가래가 동반되지 않는 기침에서는 여러분 기침약이 도움이 되고요.
폐 구조적 이상이 없는 단기 기침. 근데 폐 구조 이상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내 폐에 내가 기침을 하는데 내 폐를 딱 보고 '내 폐 이상 없네.'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기침이 좀 나올 때는 내 폐 구조가 이상이 없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시고 단순한 엑스레이도 찍어 보셔야지 내 폐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걸 알지, 내가 내 폐를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면 내 기침 소리만 듣고 의사가 아닌 여러분께서 "아 내 폐는 이상이 없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이제 인식이 필요하죠. 우리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침약은 절대로 치료제가 아닙니다. 자, 기침약은 절대로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기침약은 뭐냐? 기침약은 대증 치료제입니다. 대증. 대증이란 건 뭐냐? 증상에 대해서 그냥 그 증상을 누그러뜨려 주는 약이다. 이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치료제를 먹어야지 해서 기침약을 먹는다.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침약이. 그냥 기침을 약간 억누러 주는 것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 진성님 원장님은 기침약을 되게 싫어하나 봐.'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침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뭐냐면, 나쁘다기보다는 잘못된 게 뭐냐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기침약만 먹는 것, 이것이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왜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느냐? 여러분의 폐와 기관지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침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상황과 원인을 모르고서 기침약만 계속 먹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폐와 기관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침이 아까 4가지 종류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침의 원인이 그냥 기침약만 보통 먹게 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그러다가 정말 폐가 기관지가 망가져서 오시거든요. 왜 그러시느냐? 자, 이래서 제가 기침약은 나쁜 게 아니지만 해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은 기침을 하면, 여러분 기침할 때 여러분 소화제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기침하는데 여러분 위장약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기침을 하는데 여러분 천식 흡입제를 착착 하고 뿌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기침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약이 뭐죠? 기침약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침하는데 기침약을 찾는 게 당연한 거지. 기침하는데 위장약을 찾고, 기침을 하는데 천식 치료제를 찾아?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침약이 이런 경우에는 더 해로운 겁니다. 차츰차츰 예의가 다 나옵니다. 왜 기침을 하는데 어떤 기침은 위장약, 특히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PPI 제제의 위산 억류약을 드셔야 되고, 왜 기침을 하는데 숨도 안 차고 기침만 하는데 왜 천식약을 먹고 뿌려야 되지? 굉장히 좀 의아하잖아요. 천식은 막 숨이 차야 되고 쌕쌕거려야 되고, 물론 기침의 증상도 있긴 하지만 나는 쌕쌕거리는 것도 없고 숨도 안 차고 그냥 콜록콜록콜록 기침만 하는데 왜 천식약을 먹어야 돼? 기침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기침약만 주구장창 드시고 오십니다. 뭐 6개월, 1년 기침약만 계속 드시고 오세요. 그래서 폐가 망가집니다. 자, 여러분 기침약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2가지 효능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그냥 기침이 나오는 걸 눌러주는 거예요. 억제해 주는 효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제마다 약간은 틀리지만 어떤 기침약에는 가래를 약간 묽게 해 주는 거, 가래가 끈적끈적할 때 조금 그거 묽게 해 주는 거, 그 2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침약은 염증을 없애주지 않아요. 기침약은 인펙션, 감염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기침약은 폐 손상을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침약은 기침을 억제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억제해 주는 효과만 있는 거지
원인을 치료하는 효과가 단 1도 없습니다, 기침약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기침이 우리가 기침을 막 할 때 기침약만 계속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기침 자체는 우리 몸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기침 자체는 자율신경 제가 반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리플렉스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갖고 있는 자율신경이에요. 우리가 뭐를 딱 뜨거운 거에 이게 아주 뜨거운 거라고 칩시다. 지금은 차가우니까 제가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만졌다가 '아 뜨거워.' 이렇게 하죠. 뜨거운 거를 모르고 계속 잡고 있으면 제 손 다 화상 입고 뒤잖아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어떤 뾰족한 못을 제가 손으로 꽉 잡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따가." 이렇게 하면 떼잖아요. 고통에 대한 통증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이거든요. 기침 똑같습니다. 기침이란 거는 우리 몸의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펄럭펄럭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 안에 분비물이나 염증 물질 이런 거를 내 밖으로 빼내는, 내 몸에 들어온 거를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자연적인 생리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생존 반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침약은 이 생존 반사를 무조건 억누르잖아요. 원인에 상관없이 억누르기 때문에 기침약만 계속 먹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몸이 생존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발달되어 온 이거를 무조건 억제하면 안에 있는 가래는 밖으로 못 나와요. 더 쌓이고. 안에 있는 염증은 더 깊어지고 감염도 더 깊어지고 이게 바로 세균은 '아 내 세상에 왔다.' 하면서 세균이 막 증식하고 곰팡이가 증식하고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결핵균이 증식하는 이런 폐렴으로 진행하는 루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기침 반사를 무조건 억제하면. 제가 여기 무조건 억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억제하는 게 아니라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이 무조건이 아니라 치료제를 쓰면서 억제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하면서 기침을 또 내버려 두면 기침이 너무 힘들거든요. 또 기침 자체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침약을 쓰죠. 쓰기는 쓰지만 기침약도 쓰면서 이 환자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하는 원인 치료제와 기침약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원인도 좋아지고 그럼 환자의 기침 증상 힘든 것도 좋아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인 치료제가 없이 무조건 기침약만 쓰게 되면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가래가 노랗게 나오거나 굉장히 중요해요. 가래가 노란 가래가 나오든가 숨이 무진장 찬다든지 밤에 아주 너무 심한 기침 이거는 여러분 기침약만 먹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원인을 어떻게 찾나요? 여러분이 원인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사가 아니니까 원인을 여러분이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인을 찾아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현명한 행동이죠. 자, 그래서 기침약의 비밀 중에서 항상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침하잖아요. 그냥 쉽게 약국 가서 아니면 편의점 가서 약을 먹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며칠 버팁니다. 근데 기침을 계속하거든요. 그럼 다시 또 약을 먹어요. 여기가 문제예요. 며칠 버티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기침은 여러분 버티는 증상이 아니에요. 2주 이상 3주 이상 가는 기침은 버티면 안 됩니다. 일주일 정도야 당연히 기침 감기니까 버틸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3주 이상 가는 기침은 버티면 안 되고 또 숨이 많이 차는 기침 버티시면 안 되고 가래가 피가래가 나온다든지 뭐 밤색 가래, 초록색 가래 이런 거 버티시면 안 되고 가슴도 아파. 막 이런데 이런 것도 버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침약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기침약으로 원래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침하면 여러분 기침약부터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침을 하는데 위장약을 찾아. 이런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류성 기침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식도염인데 기침이 나와? 맞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인데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푸드염인데 푸드염은 물론 기침이 나오죠. 근데 역류성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만해 있거나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해요. 식도를 역류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역류하면서 이현희님 감사합니다. 역류를 하면서 수두를 통해서 기도를 자극합니다. 이게 바로 역류성 기침인데 이런 역류성 식도염에는 여러분 기침약을 백날 먹어봤자 낫지가 않아요. 왜? 원인이 위산 과다잖아요. 위산 과다.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게 원인이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위산을 억제해 주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김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PPI 제제라고 해서 위장관 운동 저하해 주는 약이 있어요. PPI 제제라고. 그래서 이거는 기침을 하는데 위장약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죠. 천식형 기침이라고 있어요. 코프 베어런트 아스마인데요. 천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송은호님,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천식은 일단 3가지 증상이 있어요. 천식의 증상은 뭐죠? 숨이 차요. 두 번째 뭐죠? 쌕쌕거려요. 휘징. 여기서 막 쌕쌕 소리가 나요. 기한제에서. 그 세 번째 기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코프 베어런트 아스마라고 기침 변이형 천식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변이형이라는 진단명이 들어가냐면요. 얘네들은 숨도 안 차고 얘네들은 천명음도 없어요. 그냥 기침만 합니다. 기침만. 기침만 계속하면 사람들이 이걸 천식이라고 생각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천식 딱 하면 숨이 차야 되잖아요. 또 쌕쌕거리는 소리도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이형 천식은 이런 숨찬 거하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없는데 기침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기침 변이형 천식일 때 기침약을 먹으면 이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원인이 천식인데. 안 낫습니다. 천식이 원인이니까 천식을 치료해 줘야 기침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기침은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침약 자체가 아예 치료 효과가 1도 없는, 기침 자체도 억누러 주지도 못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기침약은 기침 증상을 억누러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원인에 의한 기침은 아무리 기침약을 먹어도 기침이 1도 이게 억누르지를 못해요. 이런 기침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 김영민님 감사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그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기침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침은 우리의 생존 반사고요. 기침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인을 모른 채 기침만 눌러버리는 것,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기요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인을 모른 채, 정재님 감사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기침만 눌러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 국어 잘 하시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원인을 모르고 기침을 눌러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인을 알고서 기침을 누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기침을 누르는 것은 문제지만 원인을 알고 기침을 누르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침의 원인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기 기침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겠다. 즉 원인이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프레이저님 감사합니다. 원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원인이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7개. 이 말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신호 7개. 이렇게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김다슬님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냥 기침은 우리가 3주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숨이 차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흡기 내과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안녕하세요 최민현님 감사합니다. 호흡기 내과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여러분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인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에 가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기침은 1주, 2주는 병원에 안 가셔도 되지만 숨이 차다 이럴 경우에는
숨이 찬 게 뭐 3주, 4주, 5주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숨이 차는 거는 숨이 차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살고사랑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기침이 있는데 가슴이 아파요. 흉통이 동반된 기침. 그러니까 숨도 차고 가슴도 아프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간이 중요해요. 3주 이상. 근데 저희 나라는 사실 2주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결핵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2, 3주 된 기침은 병원에 가셔야 된다. 네 번째,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누우면 심해지는 기침이 있어요. 누우면. 똑바로 누우면 심해져요, 기침이. 앉으면 오히려 기침을 안 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누웠을 때 심해지는 기침, 이것도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는 숨을 들이쉬죠. 민준님 감사합니다. 숨을 들이쉬는 거를 들숨이라고 그러고요. 숨을 후 내쉬는 거를 날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숨은 흡기, 날숨은 호기. 흡기, 호기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들숨, 날숨 이러는데 들숨할 때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못 들이셔요. 왜? 들이쉬려고 하면 컬럭컬럭컬럭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폭발적으로 기침이 심해지는 거, 이것도 폐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내가 들이쉴 때 폭발적 기침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환자분들은 다 병원에 오십니다. 가래에 피가 보였다면 무조건 병원에 다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가래가 나오는데 가래에 피가 나와. 이거는 모든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하나의 증상이죠. 일곱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기침을 하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그러면 이유 있는 체중 감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런 거 말고요. 아니면 내가 갑상선 기능이 있어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요. 그거는 살이 쫙쫙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보통 생각할 때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갑상선 질환도 없고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밥맛이 너무 없으면서 살은 쫙쫙 빠지고 이런데 기침을 해. 이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런 기침은 여러분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약 주세요 해서 약을 주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뭐 나쁜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좀 실력이 없는 의사 선생님인 거죠. 이런 증상으로 와서 환자분들을 그러신 분들 많아요. 검사해야 돼요 하면 저 검사하기 싫어요. 약만 주세요. 저 1년 전에 공당검진 했어요. 약만 주세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약만 안 줍니다. 왜냐? 이런 기침은요,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증상들과 기침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를 원치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계시긴 하는데 저는 검사를 이런 기침으로 하는데 검사를 안 하시면 차트에 다 기록을 해놓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저희는 약을 못 드립니다. 제 말이 맞는 거죠. 아니, 원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환자분 얼굴을 딱 보고 기침 소리만 딱 듣고 이게 천식으로 인한 기침인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인지 폐렴으로 인한 기침인지 결핵으로 인한 기침인지 바이러스로 인한 기침인지 어떻게 합니까? 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러죠. 너 호흡기내과 전문의인데 이것도 몰라? 네,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거든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침일 경우에는 약이 아니라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영영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침약이 듣지 않는 순간은 이미 내 폐가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조 요청 SOS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SOS가 망망 바다에서 어느 배가 떠가지고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구조 요청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찾아요? 무전도 해봐야 되고 좌표도 찍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어디에서 구조가 일어나는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찾는 방법이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원이 여러분 요즘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 필수의료하는 선생님들은요. 뭐 환자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검사하시는 분들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니까 검사를 하자고 하는 거지. 그거 뭐 병원의 경영을 위해서 검사를 하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뭐 검사가 필요합니다 할 때는 진짜 검사가 필요해서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꼭 잘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병원에 왔던 실제 이제 환자 증례거든요. 이 환자분도 처음에 감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본인이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단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은 2달 기침이었어요. 제가 그 코스 말씀드렸어요. 약국 가서 기침약 드세요. 6주를 드셨어요, 6주. 자, 기간만 3주 이상 돼도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환자분은 6주 동안 무려 계속 약국에서 기침약만 드셨어요. 그리고 기침이 처음에는 마른 기침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숨이 차요. 기침이 6주가 됐고 6주가 넘었고 숨도 차고 똑바로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지고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기침이 심하니까 정말 이 환자분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신 거죠. 버티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침은 버티는 병이 아닙니다. 버텨도 2주까지만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너무 오래 버티고 오셨죠, 저희 병원에. 자, 저희 병원 왔을 때 제가 뭘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이 있는 기침은 제가 약 주세요. 기침약 주세요 하면 제가 약을 준다고 했나요? 저 약 안 줍니다. 제가 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자, 근데 이분은 심각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도 90%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산소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청진을 해보면은 오른쪽의 호흡음이 정상 호흡보다 많이 오른쪽이 떨어져 있고요. 왼쪽은 빠그락빠그락 하는 막 수포음, 꾸락꾸락 하는 수포음도 들렸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면 엑스레이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 갖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CT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CT를 찍어야 됩니다. 이제 설득을 또 해야 되죠. CT도 찍읍시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는 환자분들이 한 70%는 말씀을 아주 잘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데 또 한 20-30% 되는 환자분들은 내가 왜 CT를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만 찍을래요? 이렇게 하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설득합니다, 일단은. 이분은 다행히 설득하셔가지고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화살표 해놨죠. 얘가 오른쪽이에요, 배. 오른쪽 화살표 딱 해놨죠. 이게 물이에요, 물. 늑막에 물이 왕창 찬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호흡을 들었을 때 이게 호흡이 안 들린 거예요. 물도 찼고 왼쪽은 폐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왼쪽 폐는 폐렴 있고 오른쪽은 흉막에 물이 늑막염이 있는 거죠. 자, 이분이 기침약을 계속 드셨잖아요, 6주 동안.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원인을 치료 안 하잖아요, 기침약은. 그러니까 폐렴으로 진행하고 폐렴이 더 진행되니까 흉막염까지, 늑막에 물까지 찬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이 환자는 기침약을 주는 게 아니라 검사를 먼저 했던 거예요. 했었어야 돼요, 이미. 2주 지났을 때. 그렇죠? 이분의 진단명은 폐렴과 늑막염. 이렇게 기침약이 우리의 폐를 망가뜨려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난 기침. 이거는 약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2달 이상 기침, 호흡곤란, 누우면 심해지고 가슴 아프고 피가 나오고 원인 없는 체중 감소,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여러분 약을 먹는 게 아니라 CT를 찍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 CT를 찍어야 되냐? 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CT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명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주 명언을 하나 써놨습니다. 기침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저설량 흥부시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기침약은요, 저설량 흥부시티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기침약은 검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저 기침약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기침 아닐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그러면 기침약은 뭐 다 이러면 기침약이 시중에 왜 나와 있어? 기침약이 왜 기침약을 파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기침약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기침약이 도움이 돼서 회복을 도운 경우죠. 이 환자분은 마른 기침했어요. 감기 걸린 다음에. 기침 기간이 3일이에요. 숨찬 거 없었고 흉통도 없었고 가래도 없고 열도 없어요. 딱 보면 단순 기침이죠. 감기로 인한 단순 기침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감기다. 감기고 그냥 자극성 기침이고 폐 이상 없고 위험 신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험 신호라는 거는 숨도 찬 것도 없고 피 나오는 것도 없고 가래도 없고 흉통도 없고 이게 다 위험 신호인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침약 줍니다. 이분 환자분한테. 환자분은 지금 감기로 인해서 기침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약을 줘요. 약 5일에서 7일 줍니다. 환자는 나사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바라는 기침의
단순 기침의 코스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도움이 되죠. 물론 단순 감기는 기침약을 안 먹어도 낫습니다. 낫지만 이제 괴롭잖아요. 밤에 기침하고 낮에 말할 때 기침하고 힘드니까 못하러 계속 힘들어요. 그냥 이거는 기침약 먹으면 일주일이면 다 좋아지는데 이게 바로 기침약이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두 환자의 경험을 제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기침약이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침의 종류를 모르고 기침의 원인을 모르고 기침약만 계속 먹었던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철학은 제가 30년 동안 호흡기내과를 하면서 갖고 있는 철학은요. 저는 기침약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침약은요. 아주 유용한 약이에요. 저도 기침약을 여러 번 먹어봤기 때문에 기침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기침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정말 콜록콜록하고 힘들어요. 가슴도 아프게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마른 기침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 기침약 먹어요. 저는 기침약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를 반대하느냐? 구분 없는 기침약. 무조건 기침하면 무조건 기침약. 원인을 모르고 무조건 기침약. 더군다나 더 위험한 거. 기침약을 먹었는데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또 기침약을 계속 먹는 거. 이거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게 저의 철학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기침을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침이 나오면 기침약을 처음에 마른 기침인데 드세요. 문제는 기침약을 드셨는데 계속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침이 나오는지. 유명한 말이죠. 원인 없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인이 없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증상이 계속되면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지속되면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강의 내용 나오는데요. 자, 제가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침한다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집에서 계실 때 내가 기침을 하면 이런 3단 체크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걸 제가 현실적인 기준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 기침만 있는 게 아니라 호흡곤란이 있나요? 호흡곤란이 있으면 약 먹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호흡곤란이 있는데 기침약만 먹는다? 그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 내가 숨이 차. 약이 아니라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침의 기간이 3주 이상 됐을까요? 물어본다. 내가 기침이 이게 3주 넘었어? 그럼 병원 가야지. 이건 검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스텝 2입니다. 3주 이상의 기침은 무조건 병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 병원 가서 약만 주세요.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된다.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텝 3 중요합니다. 흉통, 가래피, 밤에 심해지고 체중 감소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기침약을 계속 먹었던 거 끊고 병원 가서 진료 보고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스텝 1, 2, 3. 스텝 1 뭐라고 그랬죠? 호흡곤란 동반된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스텝 2, 3주 기간 말씀드렸죠? 스텝 3, 가슴 아픈 거, 피, 밤에 심해지고 몸무게 빠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침을 나오면 불편하니까 기침 빨리 멈춰야지.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왜 기침이 나오지? 왜? 이유.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기침은 여러분 절대 혼자 버티실 병이 아니에요. 한 1주는 버티셔도 돼요. 1, 2주는. 근데 3주, 4주, 6개월, 2달 이렇게 절대 버티실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침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비욘드에서 제가 강의한 이 영상을 공유, 저장하시고 널리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가족들, 친지들한테 호흡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딱 40분 됐어요.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 강의 질문이 아주 폭주하기 때문에 시간상 다 못 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상 못 받는 경우는 제가 진성님의 숨결 이야기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나 아니면 호흡기, 김성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나 뭐 호흡기에 관련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희님 안녕하세요. 감기약에 타이레놀이 있는데 감기약이랑 또 다른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전에 감기 증상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감기약은 대부분 이제 저건 기침약하고 좀 틀린 거잖아요. 감기약이라는 건 감기 증상이 목도 아프고 목이 칼칼하고 뭐 콧물도 나오고 이걸 우리가 커먼콜드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감기약에 타이레놀이라는 거는 전 진통 해열제잖아요. 해열제 타이레놀. 저 타이레놀이랑 감기약 같이 드셔도 괜찮죠.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타이레놀 약도 저거를 장기간 뭐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이 복용을 하게 되면 타이레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간 기능 손상입니다. 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드시고 타이레놀을 드실 때는 술을 안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레지던스 통기님 14년도 초에 독감과 폐렴을 여러 번 걸치고 천식을 받았다고요. 포스터백, 나잘 스프레이, 엑시마, 거담, 항히스타민제, 싱글레어. 가래가 자주 생겨서 기침을 자주 해서 힘듭니다. 감기가 자주 걸리는데 적게 걸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기가 자주 걸린다는 건 평소에 면역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니까 평소에 면역을 좀 잘 키우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천식 자체는 가래가 많이 나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약을 보면 포스터, 네잘 스프레이, 엑시마정,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다 지금 싱글레어까지 드시고 있고 PPI제까지 드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래가 자주 생기고 기침을 자주 한다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천식이 지금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천식 자체는 가래가 많은 병이 아니라는 것. 이 말은 천식이 아니고 다른 병이 또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기내과에 가셔서 천식뿐 아니라 다른 질환명,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번발성 기관지, 새기관지염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이런 다른 호흡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이민재님, 기침이 밤새도록 너무 심해서 기침약을 먹으면 되나요? 네. 다른 증상이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7가지 위험한 사인 말씀드렸잖아요. 숨찬 거 없고, 가래 없고, 피가래 없고, 흉통 없고, 뭐 이런 거 없는데 기침이 밤에 너무 심해요. 그리고 기간이 뭐 한 4, 5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기침약 드셔야죠. 기침약 먹어도 됩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3달 됐고, 피 나오고, 가슴 아프고, 숨차고, 이러면은 기침약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초기 기침이 뭐 내가 밤새도록 기침을 한다. 그러면 기침약 드셔도 되는 거예요. 송타님, 기침약이랑 항생제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는 여러분, 인펙션, 감염을 치료해주는 거죠. 세균을 죽이는 약이 항생제고요. 기침약은 전혀 그런 효과가 없이 기침만 눌러주는 거. 완전히 다른 약이죠. 기침약이랑 항생제의 차이는 뭐냐?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약, 기침만 억제해주는 약.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희님, 원장님 기침약 중에서 코프정은 너무 몽롱한데 브로피딘정은 몽롱한 게 덜해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을 처방하면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다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침약은 대부분 다 졸립니다. 예, 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코프정은 그 졸림이 좀 많은 약이고요. 이제 브로피딘이라는 약은 그냥 코프정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침을 억제해 주는데 이 CNS, 뇌 중추에 작용을 해서 억제해 주는 기침약이 있고요. 말초에 있는 기침 리셉터에 작용해서 억제해 주는 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침약은. 근데 코프정은 이 CNS, 뇌에 있는 그 기침 수용체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많이 졸려요. 근데 브로피딘은 뇌에 있는 기침 수용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슴 페리페랄, 그러니까 말초에 있는 기침 수용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졸림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침 수용체에 약이 작용을 하는데 코프는 CNS, 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거고 브로피딘은 말초에 작용을 하는 거라서 졸림이 덜합니다. 브로피딘은.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혜연님, 결핵 환자의 기침도 약을 먹나요?
결핵 환자의 기침은 기침약 먹어도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결핵 환자의 기침은 원인이 뭐죠? 결핵 환자의 기침의 원인은 결핵균이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나요? 항결핵제를 먹어야 되죠. 항결핵제도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내성 때문에 4가지 약을 먹어요. 근데 초기에는 기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땐 기침약을 먹어도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기침약을 처방하는데 원인 치료제도 처방한다. 이게 호흡기내과의 처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일반 분들은 기침약만 먹게 되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죠. 결핵 환자인데 기침약만 먹게 돼요. 그러면 결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퍼져가지고 결핵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는 거는 먹어야 되는 이유가 2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침하는 게 힘드니까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침을 할 때마다 결핵균이 팍팍 튀어나오거든요. 이 결핵균이 팍팍 튀어나오는 비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결핵 초기 환자한테 결핵약도 처방하고 기침약도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핵 환자는 기침약을 먹어도 됩니다. 단 결핵약을 먹으면서 먹는 겁니다. 민조님, 폐섬유화증 환자의 기침도 약을 먹나요? 네. 오늘 비욘디 구독자분들의 이 수준은 거의 의사 선생님 수준이에요. 의과대학 뭐 수준이라서 참 뿌듯합니다. 폐섬유화증 환자는 이제 원인이 또 뭐죠? 제가 원인을 말씀드려야 되나? 원인은 폐가 굳어져 가는 거잖아요. 섬유화니까. 폐가 굳어져 가는 섬유화가 원인이니까 치료제는 섬유화를 막아주는 항섬유화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근데 폐섬유화증도 마른 기침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밤에 특히. 그러면은 폐섬유화증 환자도 기침약을 먹습니다. 먹어도 되죠. 그런데 항섬유화 치료제를 드시면서 같이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폐섬유화증 환자도 기침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기침약을 먹습니다. 김진호님, 기침 변이형 천식일 때는 기침약이 치료 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 말씀드렸죠. 전 천식이 때문에 나타나는 변이로 인한 천식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기침약을 아무리 먹어도 천식이 기침이 낫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침이 나을까요? 천식을 치료해줘야 기침이 나와요. 그러면 천식은 어떻게 치료하는 거라고 그랬죠? 흡입제,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복용해야지 기침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 변이형 천식은 기침을 엄청 많이 하지만 기침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낫지가 않습니다. 천식을 치료해야 낫는 병입니다. 이동구님, 질문이 기네요. 72세 할머니 기침 나고 콧물 나 병원에 갔는데 코프 시럽을 먹고 있는데 괜찮아서 약을 끊고 4, 5일 지나서 다시 하루에 2번씩 먹고 있습니다. 감기 때문이 다른 병인지 궁금합니다. 72세 할머니인데 기침 콧물 나서 약을 먹었는데 일단 나았잖아요. 나았는데 4, 5일이 지나서 다시 하루에 2번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 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좀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기침약을 다시 한번 드셔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드셨는데 괜찮아지면 약을 끊어보세요. 근데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재발한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죠. 네. 이하자님, 기침의 원인을 알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하나요? 기침의 원인을 알려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기침이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에 인한 기침인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은 좀 황당하죠. 나 기침으로 하는데 뭐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내시경 검사 해야지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기침이 왔는데 천식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우선 기침이 3주 이상 오면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검사는 흉부 단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받아야 될 검사는 폐기능 검사. 이런 것들은 환자가 막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고 힘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경험적으로 해보셔야 되고, 심각하다 하면 저산형 흉부 CT, 저산형 흉부 CT보다도 더 심각하다 하면은 뭐 기관지 내시경 여러 가지 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희준이님, 폐렴 시 기침 억제제 복용은 괜찮나요? 폐렴 시 기침 억제제 복용은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있어야 폐렴 시 기침 억제제 복용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의 폐렴인데 기침 억제제 복용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침 반사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기침 억제제를 복용해도 어느 정도의 기침 반사가 일어나서 폐렴의 약간 안에 있는 폐렴균 가래가 조금씩은 배출되거든요. 근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기침 반사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침약을 좀 많이 복용하게 되면 그 폐렴 안에 있는 가래 찌꺼기들, 백혈구 시체들 이런 것들이 몸 밖으로 아예 못 나와서 폐렴이 조금 더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케바케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뭐 이게 정말 밤에 잠도 못 드실 정도로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조심해서 기침 억제제를 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였고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기침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생리적인 생존 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침이 나쁜 거는 아닌데요. 기침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 7가지, 특히 숨찬 거, 가래, 누우면 숨찬 거, 흉통, 원인물로 체중 감소 이런 것들과 동반된 기침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약이 먼저가 아니라 검사가 먼저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기침약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 사인이 없는 그런 단순 감기일 때 기침약을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기침약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기침약을 내가 먹는데도 계속 재발하거나 더 다른 호흡기 증상에 동반될 때는 여러분들이 약보다는 검사를 정확히 하셔서 기침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치료받기를 간절히 권고드리면서 오늘 제 40차 진성님의 호흡기내과 강의, 비욘드에서의 40차 강의를 자축하면서 독독자 여러분 축하해 줄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